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정해준 길을 그저 따라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가슴을 치고 올라올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깥이 아닌 내면으로 향하는 여행 말이지요.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상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을 진짜 당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지요. 직장에서 쓰는 가면, 가족 앞에서 쓰는 가면, 친구들과 있을 때 쓰는 가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가면을 바꿨습니다. 착한 딸이 되어야 하고, 능력 있는 직장인이 되어야 하고,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면들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점점 가면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면이 곧 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승진에서 밀렸을 때,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집을 떠났을 때, 갑자기 아프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그토록 매달렸던 정체성이 사실은 가면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융은 이런 순간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지요.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입니다. 부끄러운 욕망, 인정받지 못한 분노, 억눌린 슬픔, 숨기고 싶은 약함. 우리는 평생 이것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고. 당신이 완벽해 보이려고 애쓸수록 당신의 그림자는 더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그림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문화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강해야 한다고, 완벽해야 한다고, 실수해선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패배이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이라고 여겨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더욱 깊이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거나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누군가를 질투하게 되는 순간들. 그것이 바로 그림자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융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라. 피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이 곧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약해도 괜찮다고,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림자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융은 매우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면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거기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의 이기적인 모습에 유난히 화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도 인정하지 못한 이기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나약함을 경멸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지요. 이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사실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 당신과 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불완전하며 똑같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더 진실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당신의 약함이 사실은 강함이 되고 당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있는 곳에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이 숨어 있다고. 이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넘어서면 또 다른 발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은 우리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자 안에는 아니마라는 여성적 측면이 있고 여자 안에는 아니무스라는 남성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생물학적 성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심리적 에너지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성은 논리, 힘, 결단,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여성성은 감정, 수용, 직관, 내면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의미하지요. 건강한 사람은 이 두 에너지가 조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강요해 왔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되며 여자는 부드러워야 하고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지요. 이런 교육은 우리 안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여성적 측면을 억압하고 여자들은 자신의 남성적 측면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자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여자들은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융의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자신 안의 반대편 성질을 발견하고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라면 자신의 부드러움과 감수성을 인정하고 여자라면 자신의 힘과 결단력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양쪽 에너지를 모두 가진 사람은 훨씬 더 유연하고 창조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강해질 수도 있고 부드러워질 수도 있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중장년층 여성들은 특히 이 부분에서 큰 도전을 맞이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헌신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신만의 삶을 설계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지요. 이때 많은 여성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면의 남성성, 아니무스를 깨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힘 말입니다. 반대로 남성들은 어떨까요? 한국의 중장년 남성들은 직장에서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느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슬퍼도 울지 못하고, 외로워도 외롭다고 표현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은퇴를 앞두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면의 여성성, 아니마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약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능력 말입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를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바깥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면으로 향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영혼의 깊이를 탐구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을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계속 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같은 규칙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이 전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2의 탄생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성공보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소유하는 것보다 존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당신만의 독특한 존재가 되어가는 여정인 것이죠. 개성화는 이기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큰 선물이 됩니다. 가면을 벗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가면을 벗을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온전한 사람이 될 때, 당신 주변의 관계도 더 깊고 진실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융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의 언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깨어있는 의식이 놓치는 것들을 꿈이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꿈속에서 나타나는 인물, 장소, 상황들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무의식이 당신에게 전하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꿈의 상징은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뱀은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변화나 치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의 분위기와 감정입니다. 꿈에서 당신이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나요? 두려움, 기쁨, 슬픔, 분노. 그 감정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꿈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능동적 상상입니다. 이것은 융이 개발한 독특한 기법입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에서 무의식의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백일몽처럼 말이죠. 하지만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상상 속에 어떤 인물이 나타났다면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진울지쇼.
당신은 누구인가요? 왜 여기 나타났나요?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나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무의식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창조적 표현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융 자신도 평생 그림을 그리고 돌을 조각하며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했습니다. 창조적 행위는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창조할 때 당신은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잘 그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리면 됩니다. 무엇이 나올지 미리 계획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고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세요. 네 번째 방법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융은 자연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걸을 때, 산을 바라볼 때, 바다를 응시할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연결됩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너무 단절되어 살아갑니다.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컴퓨터 화면 앞에서,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리듬을 알려줍니다. 계절의 순환, 해와 달의 움직임, 생명의 탄생과 죽음. 이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의 리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강이 가까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풍요로움을 잊고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자연을 외면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숲을 걷거나 산에 오르거나 강가에 앉아 보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은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려면 고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고독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SNS를 확인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은 진정한 연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기대가 조용해지면 비로소 진짜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당신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의미 있는 의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의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뢰는 일상을 신성하게 만들고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의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평가되면서 의미 있는 의식들이 사라졌지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의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리듬을 주고 의미를 주고 소속감을 줍니다. 의뢰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쉬는 것, 저녁에 촛불을 켜고 하루를 돌아보는 것,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장소를 방문하는 것, 이런 작은 의뢰들이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풍요로운 의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계절마다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지요. 이런 의례들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의례를 미신으로 치부하고 버렸지만 그 대가로 의미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의례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의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명상을 하거나 매주 같은 요일에 일기를 쓰거나 매달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거나 이런 의례들이 당신의 삶에 리듬을 만들고 무의식과의 대화를 열어줄 것입니다. 7번째 방법은 상징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융은 상징의 힘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상징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십자가, 만다라, 나무, 물, 불. 이런 상징들은 인류 보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형은 모든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보편적 패턴입니다. 우리가 특정 이미지나 이야기에 강하게 끌린다면 그것은 그 원형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영웅의 여정 이야기는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소명을 받고 시련을 겪고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 여정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삶도 영웅의 여정입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련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여정을 돕기 위해 나타난 조력자이거나 도전자입니다. 상징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치유의 힘이 됩니다. 만다라를 그리는 것은 융이 가장 사랑한 치유 기법 중 하나였습니다. 만다라는 원형의 상징으로 전체성과 통합을 나타냅니다. 원안에 자유롭게 색을 칠하고 패턴을 그리면서 당신은 무의식의 내용을 표현하고 통합하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나 불교의 만다라 그림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상징들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축적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8번째 방법은 관계를 통한 거울 보기입니다. 융은 관계를 자기 인식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이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당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 가까운 친구. 이들은 당신의 그림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강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무언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특히 강력한 변화의 장입니다. 융은 결혼을 개성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투사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완벽해 보입니다. 당신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망이 옵니다. 상대방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것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환상을 버리고 진짜 사람을 사랑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한국의 중장년 부부들은 종종 위기를 맞이합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둘만 남게 되는데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른다는 것을요. 평생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바쁘게 살다 보니 부부로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이때가 바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더 이상 역할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림자도 받아들이고 나의 그림자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9번째 방법은 죽음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윤군, 중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죽음을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죽음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가 병에 걸리고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하며 부정합니다. 하지만 윤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명상한다는 것은 병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고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삶의 일부이고 삶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융은 말년에 만다라의 중심에 있는 자기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 남성성과 여성성, 모든 반대되는 것들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자기는 우리가 되어가야 할 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도달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를 향해 나아가지만 결코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착이 아니라 여정이니까요. 자기를 실현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 실패, 어둠,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당신이 외면하는 그림자는 계속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껴안을 때 그것은 당신의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윤기 말한 개성화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당신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선물을 세상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더 이상 승인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가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고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융의 가르침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개인보다 가족, 가족보다 사회, 나보다 우리를 강조하는 문화 말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연대와 협력, 배려와 헌신. 하지만 그 그늘에는 개인의 억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가 기대하는 삶을 살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불행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제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한국 사회도 점점 더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모를 실망시키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윤근 이런 죄책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가장 도덕적인 행위라고. 왜냐하면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가면이 벗겨질까봐, 진짜 자신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가면을 벗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당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진실함은 아름답고 용기는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실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할 용기를 줍니다. 융의 심리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관찰하고 꿈을 기록하고 그림자와 대화하고 상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빠른 해결책이나 즉각적인 치유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깊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시작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외면한 그림자는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상처는 계속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용기를 내어 마주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윤근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겪어온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답입니다. 신화, 종교, 예술, 이야기 속에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긴 여정의 일부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도 융의 가르침과 많은 부분에서 통합니다. 불교의 자기 성찰, 유교의 수양, 도교의 자연과의 조화. 이 모든 것이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을 강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완성은 획득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과학적 언어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시와 그림과 이야기로 전해왔습니다.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가치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돈과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이 진짜 가치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얻고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욕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지요. 진정한 가치는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적 표현이 가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가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가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로 당신의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추구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당신이 그것을 할 때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잊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가치를 찾는 것은 때로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재평가하고 어쩌면 직업을 바꾸거나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안정을 포기하고 불확실성으로 뛰어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안전하지만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 말입니다. 중년의 위기는 사실 기회입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당신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차례입니다. 물론 책임을 져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과 진정성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진정성이 있을 때 책임도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보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 더 잘 됩니다. 가면을 쓴 부모보다 진실한 부모가 자녀에게 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융은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질문은 삶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돈을 많이 벌었는가, 성공했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 삶이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어디에서 올까요? 융은 말했습니다. 의미는 자기 자신이 될 때 저절로 생긴다고.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됩니다. 의미는 또한 연결에서 옵니다. 자신과의 연결, 타인과의 연결, 자연과의 연결, 더 큰 전체와의 연결. 현대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몸의 감각으로부터,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자연의 리듬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단절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입니다. 우울증, 불안, 중독, 이 모든 것이 단절의 증상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고 타인과 진정으로 만나고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고 우주의 신비와 교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더 이상 조각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이 여정의 끝은 어디일까요? 융은 말했습니다. 끝은 없다고. 개성화는 평생의 과정이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보상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씩 더 진실해지고 조금씩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를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경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후회하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융은 평생 동안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했습니다. 그가 남긴 붉은 책이라는 작품은 그 여정의 기록입니다. 그 안에는 환상과 대화, 그림과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깊이로 내려가는 용기 있는 여정의 증거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신의 신화를 사는 것뿐이라고.
당신도 당신만의 신화를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흉내내지 말고 당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세요.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지식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혼자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진짜로 살고 싶은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누가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 아는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존중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진실입니다. 당신 안의 그림자를 찾아보세요.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을 화나게 하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세요. 나도 때로는 이기적이다. 나도 때로는 나약하다. 나도 때로는 질투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 안의 반대편 성질을 인정하세요. 여성이라면 당신 안의 힘을 인정하고 남성이라면 당신 안의 부드러움을 인정하세요. 당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그 모든 면이 당신입니다. 의미 있는 의뢰를 만드세요. 매일 아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쉬고 오늘 하루 진정한 나로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언제 가면을 썼고 언제 진짜 나였는지 성찰하세요. 자연과 함께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공원을 걷거나 산에 오르세요. 자연은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나무와 바람과 새소리가 당신의 영혼에 말을 걸 것입니다.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말하세요. 당신의 두려움도 희망도 꿈도 나누세요. 가면을 벗고 진짜 당신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두렵겠지만 그 진실함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창조하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세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은 버리세요. 그냥 표현하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말하도록 허용하세요. 꿈을 기록하세요. 침대 옆에 노트를 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을 적으세요.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꿈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잘 될 것이고 어떤 날은 안 될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니라 진실함이 목표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미 여정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어 하고 의미 있는 가치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목소리를 따르세요. 그것이 당신의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동굴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고. 당신이 피하고 싶은 것, 마주하기 두려운 것, 그것 속에 당신의 치유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 동굴로 들어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같은 여정을 걸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지금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펼쳐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되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그것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고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여정.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태어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당신, 당신이 아직 표현하지 못한 재능, 당신이 아직 사랑하지 못한 부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을 벗으세요. 그림자를 껴안으세요.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가세요.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실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바로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단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윤은 이런 두려움을 매우 잘 이해했습니다. 그 자신도 중년의 깊은 정신적 위기를 겪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깊이 내려갔고 그곳에서 두려운 이미지들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미지들과 대화했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경청했습니다. 두려움은 사실 안내자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진짜 자신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당신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가면을 사랑하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일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진실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약함을 드러낼 때,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연결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불완전함을 감출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상대방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밀감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체면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흠 없이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지요. 이것은 때로는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생각하는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체면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불행한 상황을 유지하게 됩니다. 윤기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체면은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다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지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그냥 가면을 더 잘 쓰고 있을 뿐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타인을 용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당신의 관계는 바꿀 수 있다고. 과거의 실수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후회하는 대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것,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그 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국의 중장년층은 효도라는 가치관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 절대 복종하고 희생하고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감정, 충족되지 않은 욕구, 표현되지 못한 분노.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쌓여 있습니다. 융은 부모를 신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한 것은 그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부모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기대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과 부모의 삶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효도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자녀를 보는 것만큼 부모를 아프게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시간입니다. 융은 시간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계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적절한 순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의 순간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깊은 대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화, 창조적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 깊은 통찰을 얻는 순간. 이런 순간들은 시계로 잴 수 없지만 삶을 변화시킵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릅니다. 그것은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빠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빠른 음식, 빠른 연애,
빠른 성공, 심지어 치유도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 달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석 달 만에 인생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세요. 씨앗을 심으면 바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가고 힘을 모으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적절한 순간이 오면 싹이 터집니다. 당신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신을 재촉하지 마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혼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초대하고 기다리고 허용해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적극적 수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통제하려 하지 않고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어려운 것은 우리가 통제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예측하려고 합니다. 불확실성은 불안을 만듭니다. 하지만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계획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계획할 수 없습니다. 창조성도 계획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준비된 마음에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융은 비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마음은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보, 자극, 걱정, 계획, 후회, 기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의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비우는 것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고 의미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소비를 줄이고 소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침묵과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도, 선, 명상, 이런 수행들은 모두 마음을 비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우연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우연히 그 답을 발견한다거나 꿈에서 본 상징이 현실에서 나타난다거나 이런 경험들 말입니다. 융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동시성을 경험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책을 발견하는 것, 어떤 상황에 놓이는 것, 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당신의 몫입니다.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무작위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모든 사건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신화적 삶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의 신화로 의미 있는 여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개성화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당신은 공동체에 더 잘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의 모임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할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곳에 진정한 공동체가 생깁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효도와 자기 실현, 조화와 진실함 사이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긴장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생깁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반대되는 것들의 긴장이 새로운 것을 낳는다고.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통을 버리거나 현대를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둘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조상을 공경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고, 공동체를 사랑하면서도 개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의식입니다. 흑백 논리를 넘어서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걸을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웃, 동료, 가족 중에도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변화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진실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을 줍니다. 나도 진실해도 괜찮다는 허락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비전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될 때 전체 인류가 변화한다는 것.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치유되면 당신 주변도 치유됩니다. 당신이 온전해지면 세상도 조금 더 온전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여정을 말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진실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